코어 AI에 대해서 소개해 줄 수 있으신가요? 코어 AI는 사실은 회사 이름이 좀 처음에는 코리아.i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고객분들이 보고 이제 한국 회사냐? 네. 근데 한국 회사가 아니고 이 회사가 이제 사실 올랜도에 있는 미국 회사고 생긴 지는 거의 9년째, 2014년도에 생겼으니까 꽤 오래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 시작한 지는 이제 2020년도에 이제 11월에 저희가 시작을 좀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한 2년 차가 이제 됐죠. 우리 코어 AI는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혹시 특장점이 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노코드 기반의 제품이다. 기본적으로 대화 시나리오 제작이라든가 만들어진 대화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편집하고 뭐 이런 부분들, 대화를 학습을 시키는, 발화를 학습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다 UI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옴니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상 이제 다양한 채널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뭐 디지털이든 음성이든 그런 다양한 채널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프론트엔드 오퍼레이션 쪽 관련돼 가지고도 이제 이 대화형 AI라고 하는 기술들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시는 고객들이 이제 많이 늘고 있습니다. 대화형 AI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람의 대화라는 거는 그런 정해진 방식대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비선형적인 그런 흐름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게 대화형 AI다. 대화형 AI 기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람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저희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들을 저희가 트레이닝 해놓은 어떤 컨텐츠에서 끌어다가 답변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이걸 시스템에서 저희가 그것들 쿼리를 던져서 받아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툴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거예요. 쉽고 원활하게 24시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내부 직원용으로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저희 고객사 중에 AB 인베브라는 고객사가 있어요. AB 인베브라고 하면 한국에 있는 오비맥주도 이 AB 인베브가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대고객 서비스와 그 다음에 내부 직원용 서비스 모두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HR 업무를 이제 인사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들이 이제 IT 업무랑 HR 업무들이 이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이제 실제 저희가 버추얼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코어 AI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제가 지금 수행을 하게끔 돼 있고 HR 업무, IT 업무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구매 업무랑도 연결이 돼 있어서 이제 이런 세 가지의 어떤 영역들을 국내에서 이제 직원 경험의 혁신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셔서 국내 이제 대형 이커머스 회사랑 지금 프로젝트를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슈퍼 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대화형 AI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화형 AI라는 기술들을 통해서 사람하고 어떤 대화를 하는 것도 물론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되지만 그 뒷단에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 예를 들면 CRM이든 ERP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ITSM 솔루션들,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들을 굉장히 유연하게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이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부터도 당장 좀 써보고 싶다는 마음이 좀 써보시면 돼요. 이제 네. 5,000 세션까지는 무료로 다 쓸 수 있습니다. 네. 본인이 나만의 어떤 버추얼 어시스턴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회원 가입하셔서 만드시면 돼요. 첨언을 드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챗봇이 사실 망했어요. 단순 호기심 차원에 아니면 새로운 기술 접목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처음에 이거를 시작을 하셨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보여지는 거는 되게 이쁘게 잘 보여질 수가 있는데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것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려면 지속적으로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이게 한번 딱 터쳐가지고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대화형 AI라고 하는 기술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트레이닝을 하고 지속적으로 뭔가를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존에 챗봇을 하셨던 분들이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새로운 어떤 기술의 영역들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다고 보고요. 제가 가트너 리포트를 살펴보니까 2022년도 초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코어 AI에 대한 평가 내용이 있었습니다. 개발자나 비데이터 과학자도 코드가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능 세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사업부 안에서도 솔루션을 보다 쉽게 운용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극찬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뭐
저희가 얘기를 할 때 뭐 explainable AI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플랫폼 안에서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제가 이커머스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반품 관련 문의가 몇 건이 들어왔고 환불과 관련된 게 몇 건이 들어왔고 뭐 교환에 대한 게 몇 건이 들어왔고 이제 수치적으로 다 보여줄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그 중에서 답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답변이 완료된 부분, 그 다음에 미완료된 부분, 답변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몇 건이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게 돼 있고요. 답변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바로 저희가 드릴 다운을 해서 들어가서 볼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얘가 뭐 때문에 답변을 못했구나, 어떤 부분이 학습이 안 돼서 그렇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저희가 제공하는 UI 안에서 사용자가 직접 그 대체 발활들을 입력을 해서 학습을 시켜주면, 트레이닝을 시켜주게 되면 바로 그것들이 반영이 돼서 답변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만의 어떤 업무를 좀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해보고 싶다. 그럼 제가 볼 땐 충분히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요즘에 하나의 노 UI, 그다음에 뭐 그런 트렌드 형태가 돼 있고, 실질적으로 그 대화형 AI라고 하는 기술이 현업에 계신 분들이 계속 상황 바뀔 때마다 이걸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무슨 엔지니어가 앉아가지고 할 때마다 그걸 가서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아까 사모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답변 못한 것들은 제가 쭉 다운받아서 자기가 답변 받아서 다시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얘가 또 그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애큐러시가 좀 떨어지겠죠, 답변이. 그러다 이제 이게 계속 트레이닝 과정 거치면 이제 쭉 올라가겠죠. 왜냐면 사람이 물어보고 답하는 것들이 거의 80% 이상은 거의 대동소이할 거거든요. HR 관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HR 업무가 HR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되게 반복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으시대요.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계속 한대요. 그래서 저희가 코어 AI 같은 경우는 이제 HR 어시스트라고 하는 걸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 50여 가지의 대화를 미리 여기에다 설정을 해놨어요. 사람한테 물어보기 어려워. 예를 들면 퇴사에 관련된 거 물어보기 어렵거든요. 인사부에다가 전화해가지고 퇴사 절차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거나, 왜냐면 내가 딴 데 취업이 되지도 않은데 그걸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정말 사람하고 통해서 뭔가 얻기 어려운 그런 것들조차도 이제 얘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연말정산도 저희 걸 가지고 같이 구축을 하셨어요. 그 뒷단에 OCR하고도 연결하고, 연말정산 관련된 어떤 시스템하고도 연결하고, 또 국세청에서 뭐 다운받는 거 다 연결을 좀 하셔가지고 3번 클릭으로 연말정산 끝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봇을 만드셨는데, 그 봇이 코어 AI 기준으로 또 만드셨습니다. HR 같은 경우 저희가 채용 단계에서부터 퇴사 단계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한 40여 가지 이상의 그런 업무 플로우들이 저희 안에 다 녹아들어 있고, 단순히 이제 대화 시나리오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발화들도 다 학습이 돼 있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휴가에 대한 것만 해도 저희 HR 어시스트 안에서 700에서 800개 정도의 발화가 미리 학습이 돼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휴가 신청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나 몸이 아파서 오늘 회사 못 나가, 뭐 또는 오늘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못 나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셔야 되겠군요. 그리고 경조사 휴가 처리를 진행을 해두는 거죠. 그리고 경조사 휴가에 관련된 회사의 어떤 지원 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이런 상황에서 휴가를 며칠 쓸 수 있는지까지 가이드를 해주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코어 AI가 글로벌 리더로 선정된 이유가, 거기에 보면 엔터프라이즈 컨버세이션 AI 마켓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코어 AI가 그런 형태로 계속 패키징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IT, 그 HR 어시스트, 또 IT 어시스트, 그리고 또 프로큐어먼트 어시스트, 뱅크 어시스트, 트래블 어시스트에서 그런 형태의 대화들을 계속 저희가 만들어서 템플릿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고객들이 가져다가 본인 회사에 맞게끔 또 커스터마이징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프로젝트 공수가 많이 줄겠죠. 이분들은 어느 정도의 지식이 준비되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뭐 AI에 대한 이해를 다 해야 되는지. 대부분의 기능들이 다 UI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디폴트로 제공하는 그런 모델들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저희 플랫폼 상에서 그 실리콘밸리나 학계에서 검증된 그런 모델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계속 뭔가 그 모델들이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최신의 검증된 머신러닝 모델들,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과 어떤 특정 업무에 대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관심이 많은 영역들은 현업의 그 도메인 날리지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대화들이 오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하는 일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 현업에 대한 어떤 그 현업 담당자의 굉장히 많은 기여도가 필요한 게 이제 사실 이 프로젝트가 그 지향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한국어 지원은 잘 되고 있지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클로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어요. 그게 이제 거기가 뭘 하는 데냐면 그 NLP 엔진의 성능을 평가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저희가 그냥 전혀 학습 없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 한국어 언어 모델을 적용을 했을 때 애큐러시가 대략 한 88.7%가 나왔고요. 실제로 고객사에 뭔가 제품을 딜리버리 할 때는 고객사의 도메인 텀들을 가지고 저희가 학습을 추가로 시키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90% 이상의 애큐러시를 확보를 하고 나옵니다. 요즘에 이제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래 글로벌 비즈니스 많이 하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멀티랭귀지에 대한 요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거의 100개국 이상의 언어를 100개 언어 이상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네이티브로 보면 거의 25개 이상의 언어가 이제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실제 관심이 웬만하게 아는 그런 언어들은 다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보수로 한국말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영어로 질문하면 얘가 영어로 질문하시는군요. 그래서 영어로 답을 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그 외국어에 대한 지원들이 좀 되기 때문에 이제 사실 국내에 있는 그 기업들 중에 글로벌 오퍼레이션 하는 고객들 검토를 해보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기술들이고, 바로 좀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코어 AI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유즈 케이스를 가급적이면 트랜잭션 양이 많고 인터랙션 양이 많지만 비교적 단순한 것들, 거기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인터랙션 양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대화가 이제 좀 더 복잡한 그런 난이도를 가진 걸로 넘어가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이제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인터랙션 양이 많은 업무를 유즈 케이스로 선정을 하고 가야 초기부터 ROI 효과를 확보하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ROI 효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즈 케이스를 확대하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하다고 보여집니다.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해보시고, 이 중에 정말 내가 정말 자주 듣는 질문에 자주 답변하는데 거의 이거는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이라는 그런 것들 이제 FAQ로 하나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작하시는 게 사실 한편으로 보면 제일 이제 빠른 방법이고 제일 쉬운 방법이고, 저희가 이제 거의 매달 저희가 뭐 한두 번, 두세 번씩 저희가 트레이닝을 돌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매주 금요일 날 핸즈온 트레이닝을 계속 저희가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참여를 좀 하셔서 한번 오셔서 뭐 하루 정도 이제 오셔가지고 대화형 AI 기술이 어떤지, 그리고 본인이 만들고 싶은 어떤 그런 FAQ 리스트를 가지고 오셔서 본인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5,000 세션까지는 저희가 웹사이트에 회원가입하시면 쓰실 수 있거든요. 대고객 서비스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프로젝트를 고려하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커스터머 저니 맵이라는 거를 한번 그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고객이 처음에 예를 들어 웹사이트에서 제품을 검색하는, 서치하는 단계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상품을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어떤 이슈를 문의하는 그런 단계까지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 전체 커스터머 전이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시작할 거야 라는 거를 좀 정의를 하고
만약에 그 시작 단계가 FAQ라고 하면 FAQ 데이터를 그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코어 AI를 활용하시려고 하는 게 뭐 자연어 처리, 뭐 대화형 AI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그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관점에서 코어 AI를 고민하시는 게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뒷단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연동을 해서 뭔가 직원이나 고객들한테 하나의 뷰로, 예를 들면 그게 메신저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팀즈든 아니면 구글 메신저든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왓츠앱이 될 수도 있고 팀즈가 저기 슬랙도 됐고 그 메신저는 어쨌든 이 사람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끔 툴이잖아요. 이걸 변화 없이 그냥 이 뒤에만 연결을 해서 뒷단에 여러 가지 다른 어플리케이션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인티그레이션 할 때 각각을 뭔가를 이 메신저하고 연동을 하느라고 계속 뭔가 개발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대화형 AI 기술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거기다 이제 꽂아놓고 쓰실 수 있게끔만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기존에 그 고민하셨던 내용들이 굉장히 줄어들죠. 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코어 AI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링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혹은 코어 AI를 검색하셔서 좀 더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코어 AI는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으니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